최근엔요,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시작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던 거죠. 시장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자, 오늘 이 숨겨진 메시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신성환 금통위원이 한 말인데요. 한국형 비전통적 통화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 한마디가요, 시장 분석가들한테는 거의 풀어야 할 아무문처럼 던져진 거예요. 아니, 한국형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 실수?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신호탄이에요. 한국은행의 소통 방식, 아니 정책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호에 담긴 진짜 의미, 그 행간에 숨겨진 뜻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국은행의 진짜 의도가 뭘까?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이 복잡한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그 속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딱 이래요. 정말 딜레마죠. 자, 금리를 내린다? 그럼 부동산이랑 환율이 터질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또 금리를 그대로 둔다? 그럼 실물 경제, 특히 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리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래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느니 앞으로 금리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예고하는 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빛나니까 시장에서 정말 믿어도 되나? 신뢰가 막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수출하는 대기업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죽을 맛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하나로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겠어요. 결국 하는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딱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한국형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내려서 모두에게 돈을 푸는 게 아니고요, 딱 어려움을 겪는 특정 분야, 특정 기업들만 콕 집어서 선별적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공급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아예 공식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럼 하느니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보냈는데 시장의 고수들,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그 사람들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이에요. 시장의 결론은요, 아주 심플하고 명쾌했습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당분간 기준금리는 묶어두고 대신 필요한 곳에만 콕 집어서 돈을 풀겠다. 이 말은 즉,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물 건너 갔구나. 대신 어려운 곳을 콕 집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네. 이걸 시장 참여자 모두가 딱 알아차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거의 아무 해동문 수준이죠. 하느니 공식적으로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입니다 라고 잠잠케 말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앞날 예측하기 더 힘들어지겠네, 변동성 커지겠다, 대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선별적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중소기업들 숨통 좀 틔워주려는구나 로 듣고요. 담보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건 혹시 모를 금융시스템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요, 사실상 정부한테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공을 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문제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채권, 주식, 외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각각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채권 시장부터 볼까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긴 힘들어졌습니다.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정책의 핵심은 선별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우량 회사채나 금융채 같은 것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나오는 거죠. 국채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혜택을 받는 회사채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국채랑 회사채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가자 하면서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진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훨씬 중요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돈을 직접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나 금융주들은 당연히 좋겠죠. 반면에 금리 내릴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성장주, 기술주들은 고금리가 부담스러우니 힘들어질 수 있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맞추는 것보다 어떤 섹터가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이제 수익률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를 고르냐가 핵심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원화, 즉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바로 안 내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할 위험은 줄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좀 불안한데 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성을 맞추는 것보다 앞으로 커질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숙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제부턴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여기에 보내는 메시지는 정말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금리 내려서 집값 띄울 생각 추워도 없다. 이거죠.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곳에는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선별 지원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부동산 부양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열을 막기 위한 억제책에 가깝다는 걸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양이 아니라 억제,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큰 그림을 그려보죠. 어쩌면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예전처럼 기준금리라는 칼 하나만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도구를 동시에 사용하는 훨씬 복잡한 멀티툴 체제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뭘 기억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곧 금리 내리겠지 하는 기대, 이제는 깨끗이 접으셔야 합니다. 둘째, 금리 인하 대신 어디에 돈을 선별적으로 풀어줄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건 결국 정책이 훨씬 복잡해지고 자산별로 희비가 엇갈릴 거라는 뜻이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게임의 룰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이것만 쳐다보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 앞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더 복잡해진 경제라는 새로운 게임판 위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